안녕하세요. 다양한 투자 이야기 미국 주식 가이드 짜투리 TV입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이제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또 마냥 즐겁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불안적인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움직임을 보더라도 이렇게 데이 트레이더들의 어떤 급격한 주식 시장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주가 움직임을 뭐 차익을 보고 지금 노리는 그런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는 데이 트레이더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정성적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 가치의 상승이라든지 또 주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투자하는데, 이런 데이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주가 움직임만 보고 차익을 노리고 빠지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급격한 이런 변동성 그리고 급락을 유도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급격한 상승이 또 데이 트레이더의 어떤 투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적인 요소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잠시 오늘 시황 분석 보시고 여러분들과 또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증시 현황 보시면은 어제 3대 지수가 또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이렇게 하락 출발을 했다가 잠시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장 마감이 이뤄서 1.32% 이렇게 좀 낙폭을 키우는 그런 하락장이 재현이 되었습니다. 어제 이제 러시아 송유관 가동 중단에 대한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이렇게 배럴당 120달러를 다시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자, 러시아 부총리가 이렇게 이제 CPC 가동 송유관이 중단이 될 경우 2개월간 뭐 전면 중단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CPC 송유관이 하루에 약 120만 배럴의 석유를 운반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전 세계 수요의 1.2%를 차지하는 이런 송유관이 가동 중단에 들어가면은 유가에도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 등 다른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섹터별 현황도 보시면은 어제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이렇게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와중에 또 테슬라와 애플만이 이렇게 강보합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1000달러를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까지 나왔지만은 이후에 매물대와 단기 매도성에 막혀서 이렇게 다시 999선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또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인베스코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TQ와 QQQ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간략하게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인데, 또 TQ나 QQQ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기술과 의료 산업, 그리고 이미 소비재, 통신 분야에 이런 대규모 미국 기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트리플 Q, 그러니까 TQ 같은 경우는 과거에 QQQQ라고도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자, TQ도 이제 하나의 ETF고 이렇게 이제 파생 상품과 부채를 활용을 해서 투자자에게 수익을 높이는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특히 이제 TQ 같은 경우는 이렇게 QQQ의 3배에 달하는 수익을 추구한다라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TQ와 이제 QQQ의 차이점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적하는 인기 있는 이제 ETF입니다. 자, 나스닥 100 지수는 이제 주로 기술 기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금융주는 이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자, T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적하는 가장 큰 레버리지 ETF 중에 하나입니다. QQQ가 이렇게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한 폭넓은 노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장기 투자로 이제 가장 적합하다라고 직접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TQ 같은 경우는 단기 보유 기간을 위해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 트레이더에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인베스코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TQ의 찬반 양론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점은 이렇게 트리플 레버리지는 강세장에서 3 배의 수익을 제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인덱스 데이 트레이더를 위한 좋은 도구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매우 유동적이면서 이렇게 레버리지 ETF에 대한 적극적인 거래를 원하는 이런 데이 트레이더에게 적합한 그런 상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단점이라면은 이렇게 이제 손실도 3 배로 증폭이 되는 부분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수수료 그리고 상대적으로 세금 효율성이 낮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우 짧은 보유 기간에만 이렇게 적합한 상품이기 때문에 높은 휘발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품의 단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베스코에서도 TQ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데이 트레이더처럼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QQQQ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TQ를 투자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TQ 차트 잠시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우리 국내도 그렇지만 환율 변동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환차 손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제 단기 매도 지금 하시는 분들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의 이익을 보실 때도 있지만, 지금 매도를 통해서 자, 내가 생각했던 금액만큼보다 더 조금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환율 변동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계속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는 막 5만 원씩 이렇게 더 입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5만 원이 더 하락돼서 이렇게 입금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환율 변동에도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체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매도적인 부분도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환율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매도를 하기에는 좀 힘들잖아요. 우리는 이제 주가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지 사실 환율을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차 손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TQ 잠시 보시면은 지금 55달러 선이 강력한 인제 저항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55달러를 뚫지 못하는 경우라면은 이렇게 매도 분할 매도로 한번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1 차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린 게 이렇게 55달러 그리고 57달러 그리고 60일 저항선에 부딪히는 60달러 선까지 이렇게 세 번적으로 분할 매도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저항 라인을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데도 뚫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하락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인제 저항선 라인을 뚫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현재 이 구간에 이 단기적인 주 매물대에 갇혀 있는 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데이 트레이더들이 지금 현재 이런 분할 매도나 단기성 매도를 계속 매물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렇게 주 후반에 가서 하락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사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좀 수익을 챙기고, 그리고 때로는 다시 한번 시작하는 부분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셔가시는 분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는 입장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렇게 익절을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편안함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활용을 하셔 가지고 현재 이렇게 변동성 시장 그리고 향후 전개될 상황을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분석을 여러분들께도 드리는 저도 사실 지금의 시장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렇게 지금 6 거래일 정도 이렇게 급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투자하면서 몇 번의 그 한 번 있을 만한 그런 상승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파월 의장의 어떤 매파적인 발언,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런 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은 좀 의심을 해 봐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인제 나름의 분석 고수님들 보시면은 지금 공매도 포지션에 대한 부분, 숏스키즈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부분들을 의심을 해 보시는 것도 '투자하시면서 나쁜 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 되었건 여러분들 1 차적으로 이렇게 그 분할 매도적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TQ를 좀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불주입니다. 불주도 보시면은 지금 제가 14달러 에서 16달러 사이에 주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그 위로도 지금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단기성 지금 저점에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구간에가 지금 몰려 있습니다, 매물대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15달러 선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를 통해서 가져가시는 부분, 그리고 16달러, 그리고 최대 18달러인데 이 18달러까지는 올라가기가 불주가 현재로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15, 16, 17달러 선에서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가져가시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도 지금 13.86달러로 어제 인제 6.73%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인제 5 일선을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락적인 부분이 한 번 더 나왔을 때 이 5 일선을 좀 이탈적인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뭐 인제 밑에 뭐 또 지지 라인이 이렇게 있겠지만은 향후에 인제 하락적인 부분이 또 한번 12달러 선까지도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좀 챙겨 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신규 매수로 만약에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이 구간 있죠. 12달러 선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1차 매수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고 이후에 이렇게 좀 하락적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분할 매수 접근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인제 지방 일정이 있어서 잠시 좀 자리를 비워야 돼서 영상을 업로드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혹시 인제 폰으로라도 여러분들께 좀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자 모바일이라도 여러분들께 좀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뭐 잃지 않는 투자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뭐 저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을 합니다. 하지만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결정을 해서 수익을 좀 챙기는 방안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 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